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오면서 3만원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서 급락을 이어왔고,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포지션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반등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1.95%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과거 대비 소폭 내려왔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재개 이후에도 두 자릿수는 뭐 한 번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씩 들어오곤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이제 재개 이후에 살짝 반등했지만 자,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최근의 상황 좋아 보이네요. 자,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9조, 10조, 15조, 17조까지 가파른 상승 이후에 작년에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서 16조, 올해는 15조 후반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큰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 이후에 턴어라운드, 자, 8천억, 1조 1 1조 4천까지 올랐고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또 떨구면서 1조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그래도 좀 반등해주면서 매출과는 다른 분위기 이어갑니다. 소폭의 상승 1조 1천억, 그리고 내년 후년 조금 더 가파른 상승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기 순이익도 비슷하게 이제 작년에 크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올해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이어가는 올해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개선이 되는 구간,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2,900억에서 2,300억 소폭 눌렸고요. 1분기에도 계속해서 눌려갑니다. 3,500에서 2,600, 좀 아쉬운 모습. 자, 2분기부터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3,000 초반대에서 2,900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 횡보. 그리고 3분기는 드디어 전년 대비 2배 정도 올라가면서 개선되는 구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좀 두고 봤을 때는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상승 메리트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자,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좀 높았습니다. 200 중반대. 하지만 꾸준한 우하향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100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지금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부채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들쭉날쭉하죠. 좋았을 때는 그래도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었고요. 자, 이후에는 어쨌든 최근에 0, 1, 5 정도까지 올라오는 올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은 6, 7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두 자릿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뭐 아주 좋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이어서 EPS 보시게 되면 뭐 실적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세는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건 배당이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40.38배, PBR은 2.0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살짝 비싼 구간이다. 실적 대비 약간 비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확정 이후 조기 대선 국면 진입에 따라서 이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주가 이제 윤 대통령 수혜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지면서 투심이 꺾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게 이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원전 산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으로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은 오히려 과대낙폭으로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팔고 이때 다시 재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잘하셨죠. 가장 베스트 판단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계속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후보가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이 아닌 원전을 한 축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또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이 됐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될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이 호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잠재 모멘텀으로 이제 최근에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후보가 AI 정책을 내놓은 만큼 전력 수요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투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맥쿼리 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원자력 에너지 부활을 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수혜주로 꼽으면서 이런 보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가 SMR 시장 선점 노력과 가스터빈 기술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이 팀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조만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팀코리아의 준비는 이제 현재 완벽하고 체코 정부의 신뢰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향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간 정비된 포트폴리오를 앞세워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동 시장 공략에 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연이어 가스 발전소 수주를 따내면서 현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중동은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40% 이상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 국제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고 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른 이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16일이죠. 대한항공과 항공 엔진 국산화를 위한 이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공 엔진 개발을, 그리고 대한항공은 항공기 체계 개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동사가 정부의 항공 엔진 국산화 로드맵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이 될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이슈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서 막 위험한 구간은 아니지만 지금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지 않나. 이제 최근에 주가가 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좋은 주식도 쌀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안전하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제 보유자분들만 이제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만원 중기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원전 관련주는 이제 정책적인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 더욱더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장기 초장기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중기 이하 관점으로 자, 올라갔을 때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재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먹는 게 수익성에서는 훨씬 장기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몇 배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초장기 굳이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뭐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기 이하로 좀 짧게 올라갔을 때 팔고 저점에서 재진입 이런 전략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중기적으로 좀 익절을 하시는 구간은 목표가는 3만원 드렸지만 제가 짧게 계속 이렇게 대응하실 분들은 28,500원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되겠죠? 28,500원 터치하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저점에서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래서 중기 이하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입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뭐 사실 지금 뭐 딱히 대응할 건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주봉상 봐도 지금 고점이 3만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 초반대 최고 많이 물려도 지금은 어쨌든 10% 초중반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또 팔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진입하면서 이렇게 향후에 다시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 자,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